기대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이다. 그죠. 뭐 당연히 뭐 기술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부족한 건 한없이 많지만 이 프로를 통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다른 쪽에서 시선을 보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전 그런 게 절실해졌어요. 이제 내가 보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나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배우한테 들어보고 제가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지바겐 차량이고요. 뭐 지바겐 중에서도 G63AMG고 G63AMG 중에서도 브라보스 차량이고 이게 진짜 브라보스예요? 아 이거는 차주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브라보스 풀 바디 킷입니다. 대표님 안목이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이 차주분께서 이런 파츠를 하나하나씩 다 하셨다는 게 저라면 이런 거 못하죠. 저라면 이런 거 못하는데 하여간 이만큼 차를 아끼시는 분이시고 차에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차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께서 어떤 일로 여기 방문해 주셨느냐, 이런 분들이 불만이셨대요. 차주분은 여기 보면 창문을 올리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필름이 뒤집어지고 까지고 이물질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은 시공상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죠. 뭐 제가 한다고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꽤나 유명한 데서 작업을 하셨거든요. 차주분은 대구 분이시지만 작업은 서울에서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쪽에 일부러 가신 거죠, 서울까지? 그죠? 나간다는 데 찾아서. 이쪽에 보시면은 또 안에서 좀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특히 지바겐에서 중요한 요 곡선 부분에 엣지가 조금 많이 아쉬운 상태인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시공하기에 앞서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은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공은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준비 단계들이 꽤나 힘들거든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시공 전의 기본은 마스킹이고 마스킹 하기 이전에 차량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사람이 시공하다 보면 차에 데미지를 낼 수도 있고 원래 있었던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요점을 벗어나서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어떤 면에 이제 크게 이상이 없다 싶으면 이제 마스킹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스킹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스킹을 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고 나서 마스킹을 뗄 때 확인을 한번 철저히 해줘야 돼요. 만약 비 오는 날 이런 차가 들어왔다. 근데 마스킹을 했는데 나중에 열이나 수분으로 인해서 워터스팟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시공은 잘했는데 틴팅 다 끝나고 봤더니 마스킹으로 인한 지울 수 없는 자국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님께서 마스킹 교육하는 영상 한번 찍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아하. 제가 왜 이 솔루션에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한 증거가 지금 나왔어요. 틴팅 하시는 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미 느꼈어요. 이렇게 위에 윈도우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윈도우 스위치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원래는 윈도우 스위치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중 마스킹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보셨던 이 전설의 주황색 마스킹 테이프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벤츠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BMW나 기타 외제 차량들 보면 여기 스웨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틴팅에서 이런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스킹을 해야 돼요. 고무 재질이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네네네. 너무 오랜만에 여기 스웨이드에 테이핑을 하는 차를 받아보다 보니 놓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놓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마스킹은 적당선 안에서 많이 할수록 차량에 대해 보호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저는 적당선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너무 방송을 준비한 것 같잖아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틴팅의 꽃은 전면이다라고 대표님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하는 틴팅의 꽃은 제시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깨끗한 종이를 주면 누구나 그림을 자기 재주껏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지우개로 다 지워내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얼만큼 깨끗하게 해도 신차보다 깨끗하게 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봐야죠. 필름을 떼는 게 제 생각에는 제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필름을 제대로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 누가 와서 시공을 해도 잘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애초에 작업이 이루어질 종이 자체가 지저분한 상태니까 이게 깨끗해야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잘 나오거든요. 이 차는 일단 제가 봤을 때 밖에서 이제 좀 운행을 하다 들어온 차니까 혹시나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수건을 이렇게 닦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유리에 기스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간단하게 와이퍼질을 해서 이물질을 좀 걷어낸 후에, 그러면 이제 바깥면은 깨끗하게 닦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오셔서 필름을 한번 벗겨볼 겁니다. 필름을 벗길 때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뭐 손끝으로 뜯는 사람도 있고 뭐 칼로 뜯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일단은 시공할 때 늘 그래요. 돌아갈 수 없는 방법은 처음부터 쓰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칼이라든지 PB라든지 약품도 쓰면은 작업이 빨라지는데, 약품을 한번 썼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칼을 썼다가 칼기스가 나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시간의 여유가 좀 있다고 가정이 되면 그냥 손으로 한번 떼보겠어요.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름을 한번 제거를 해봅니다. 이게 필름에 따라서 본드가 남는 경우가 있고 안 남는 경우가 있고 한데, 물론 그게 꼭 필름 때문만은 아니고요. 뭐 환경도 있고 한데, 지금 제가 살짝 떼봤을 때는 아까 윗부분은 남았어요. 남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떼면은 본드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칼로 한번 살짝 밀어보니까 여기는 본드가 안 밀려요. 그러면 아, 내 눈처럼 본드가 안 남게 떼지는 게 맞네. 그러면 굳이 제 생각에는 이 마스킹을 써서 다른 약품을 뿌리거나 아니면 차에 열과 습기를 가해서 제거한다든지 PB라는 독한 약품을 쓴다든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태를 보고 그거에 맞는 방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자마자 딱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리를 달궈 가지고 열을 좀 더해서 이 썬팅 필름의 본드 층이 좀 잘 벗겨지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좀 소리가 나네요. 제가 히팅건으로 유리를 좀 달궈서 좀 따뜻한 상태에서 필름을 한번 제거해 보는 걸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방법인데, 유리의 면을 좀 달구어서 안에 있는 필름 적착면도 조금 더 수월하게 떨어질 수 있게끔 지금 바깥면에 열을 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된 차량이라 열이 필름 앞면까지 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작업을 수월하게 하자고 열풍기를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이 열풍기로 인해서 차량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공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생업체 입장에서는 일보다는 사고가 나지 않아야죠.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바깥에서 열을 댔으면 보통은 조금 뜨겁다라기보다 좀 따뜻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열만 들어가면 되고요. 유리가 따뜻해진 상태라면 이제 썬팅 필름의 본드가 조금 잘 제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리 전체면에 열을 대진 않았고, 어차피 창문을 내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필름을 제거하고 창문을 올린 다음에 나머지 아랫부분을 해야 되니까 열을 대봤자 어차피 나중에 또 식거든요. 창문을 올리고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해야죠. 지금 남은 부분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창문을 마저 올리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도 다양한 본드가 있긴 한데, 심각한 본드가 아니면 헤라로 할 수도 있고 뭐 수건으로 할 수도 있고 스펀지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데, 심각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너무 센 방법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헤라라도 잘 안 되나? 제가 칼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이 영상을 보고 혼내실 것 같아요. 칼에 뭐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고. 남은 부분을 조금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닦아가면서, 차 안에 어떤 이물질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닦아내고, 눈으로 봤으면 전 이제 귀랑 손으로 이제 마지막 판단을 하거든요. 본드나 이물질이 남았으면 이제 이게 타닥타닥 거린다든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나 귀로나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이 정도는 다 됐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문을 올리고 마저 아랫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유리를 체크해 보는 거고요. 열을 너무 많이 줘도 또 좋을 게 못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따뜻해 보여도 또 안에는 차가운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중 접합 유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나머지를 스피디하게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처음 뗄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벗겨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도 있어요. 얘도 좀 잘 뜯는 길이 있는데, 이것도 왠지 대표님한테 한번 혼날 것 같네요. 너는 왜 그 방향으로 뜯고 있냐고.
제 실력이 아직 많이 모자란가 봅니다. 다른 샷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남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다 본드인 경우가 있어요. 아마 시원하게 뗐는 부분은 본드가 다 남았을 거예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르고 손으로 쓰다듬었을 때 좀 보이는데 한 줄만 그어보겠습니다. 한 줄만. 지금 여기는 본드가 안 남아서 없어요. 중간에 본드가 걸리는 여기쯤부터 시작하면 이제 칼날에 이렇게 본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소리 내서 촥 뜯었던 부분은 다 본드가 남은 거예요. 지금. 이걸 다 벗겨내야 시공이 가능하고, 조금 더 제가 잘 벗겼더라면 다른 데처럼 잘 안 남게 벗겨서 바로 시공을 좀 손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제가 이 차는 그런 거를 확인했으니까 다른 유리를 할 때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 많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는 안 남았어요, 잘. 근데 아래가 남는 거 보니까 제가 방법을 다르게 하진 않았거든요. 정답이라는 게 없다시피 그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조금 찾아 나가야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거라 지금 제가 봤을 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혼을 좀 나고 나면 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신차 틴팅도 중요하지만 특히 차종 불문 이런 재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 선작업, 마스킹을 포함한 기존 필름을 걷어내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효율과 퀄리티와 뭐 기타 등등 다 좌우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업을 할 때도 늘 인지를 하면서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기스가 나거나 차에 지금 물이 가는 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액션을 취해버리면 한없이 이제 극악으로 가는 거죠. 한없이 손이 닿는 부분까지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도구를 써야죠. 한 번씩 그어보면 본드가 있는 쪽은 지나가면서 드드득 소리가 나요. 여기도 본드가 있고, 이것도 물을 또 아래로 내리면 또 혼나지 싶은데, 그러니까 어느 쪽은 본드가 제거가 됐고 어느 쪽은 본드가 남았어요. 특히 아까 소리가 났던 그런 부분. 보통 같았으면 PB를 써도 되는데 PB를 쓰게 되면 또 차에 안 좋은 또 그런 향이 남을 때가 있고, 단면도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남아있던 부분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눈에 안 보이던 작은 부분들만 좀 제거를 하고 이제 아까처럼 마무리를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이제 탈거는 완료된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고 고생은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